공포 카페 일본 뽀체날 괴담 절대 가면 안 되는 작은 섬. 저는 23살이며 해녀 일을 2년가량 하고 있습니다. 헤엄치는 걸 좋아하고 꽤 돈이 된다는 이유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스터리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녀 일을 막 시작할 무렵 선배에게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은 말이 있는데요. 절대 가면 안 돼? 라면서 가지 말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좀 떨어진 작은 바위섬 같은 곳이었고 거리는 해안에서 300m 정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해녀도 절대 그 바위섬에는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제 멋대로 생각하기를 그 섬에 가는 도중 꽤나 조류 흐름이 빠른 곳이 있는데 해녀들은 아무래도 나이 든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위험하니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은 당일의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오전 중에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날은 몸 상태도 좋았고 좀 더 물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후에도 혼자서 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날따라 파도가 잠잠하기도 했고 문득 저 바위섬에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류가 빠르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서 문제없이 그 바위섬에 도착했습니다. 아이 뭐야, 조류도 없고 별거 없구만. 이런 혼잣말을 하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니 평소 사람 손을 타지 않은 탓인지 큰 전복과 소라가 더덕더덕 붙어 있었습니다. 전복이 30cm 정도, 소라도 거의 20cm 정도 됐습니다. 마치 꿈같은 광경입니다. 어머머, 뭐야 여기? 완전 보물섬이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복과 소라를 따고 있는데 섬의 해저 쪽에 둥그렇게 밧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섬 위로 올라와 보니 섬의 측면에는 몇 개의 지장보살이 서 있었습니다. 뭐지? 여기 뭔가 불길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나라는 게?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누나. 그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10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온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매우 겁먹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말을 걸기도 무서워서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지. 바다에 둘러싸인 작은 바위섬인데도 양복을 입고 있지. 게다가 젖어 있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은 순간 남자아이가 말했습니다. 누나, 어디에서 왔어? 저는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만 뻐끔뻐끔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점점 말이 많아집니다. 나 있잖아.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어.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도와줘요 누나. 분명 방금까지 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던 남자아이는 말하는 내용에 따라 모습이 변했습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말할 때는 다리가 피투성이로, 머리가 아프다고 말할 때는 머리가 피투성이로, 배가 고프다고 말할 때는 삐쩍 마른 모습으로, 목이 마르다고 말할 때는 노인처럼 변했습니다. 큰일이다. 완전 큰일 났다. 믿지도 않는 하느님 아버지를 찾고 나무 아미타불을 하며 경을 외웠더니 뿌짓하는 소리가 나면서 몸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육지를 도망치듯 빠져나와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보통 때와 다르게 점점 몸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는다기보다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바다라는 곳은 가만히 있어도 몸이 물에 뜨지요, 보통은. 실제로도 뜨는 것보다도 잠수해서 들어가는 게 더 힘든데도 결국 바다 밑까지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작은 동굴 같은 게 있었고 그곳에 수경을 쓴 뼈만 남은 사체가 있었습니다. 분명 아까 본 남자아이라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애처로운 기분이 들은 순간 후 하며 빨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더니 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면까지 올라와서 냉정함을 되찾고서 해안까지 헤엄쳐 돌아왔습니다. 저는 육지에 도착하고는 그 섬에서 잡은 전복과 소라를 매입업자에게 넘기고 곧바로 경찰서에 사체를 발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자에게 돌아가니 저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아유, 굉장하구만 그래. 오늘은 대박 났구만. 이런 찬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팔고 받은 금액은 저 자신도 놀랄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뭔가 기쁘면서도 측은한 복잡 미묘한 심경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 작은 바위섬에 가면 안 돼? 라고 말한 아주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 안으로 모시고 차를 내니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저 작은 바위섬에 간 거지? 정말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무사히 돌아왔으니 다행이지만 그런데 사체를 발견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외에 뭔가 본 거 없어? 저는 그 섬에서 겪었던 일 전부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역시나 그랬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해준 얘기는 이렇습니다. 종전 후의 어느 여름 남자아이 3명이 해수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파도가 쳤는데 파도가 높았던 탓인지 남자아이들은 떠내려가다가 그 바위섬에 겨우겨우 기어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파도의 영향 때문에 좀처럼 구조선을 낼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작은 섬을 집어삼킬 정도의 파도가 쳤고 남자아이 3명은 다시 바다로 빠졌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한 어부가 배를 띄웠습니다. 어부는 남자아이를 1명, 2명 구조하고 3명째를 구조하려 할 때 배가 그 섬에 격돌하여 침몰하였습니다. 남자아이 3명과 어부는 다음날 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해저에 둥그랗게 있던 밧줄과 바위섬 측면에 있던 지장보살은 그때의 일 때문에 생겨난 듯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오래전 그 바위섬 위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이 탐색을 했지만 사체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해 추석, 파도가 조용한 날, 조금 무서웠지만 아주머니와 둘이서 배를 띄워 그 작은 바위섬에 향과 재물을 바치러 갔습니다. 돌아오른 배에서 문득 고마워요, 누나 라는 소리가 귓전을 스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